2600이 요번에 바닥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오늘도 역시나 또 네, 아주 급락을 해가지고 네. 또 47포인트 코스피 기준은 47포인트가 떨어져서 그 2600 오늘 마감이 2657포인트. 그래도 2600포인트까지 조금 남았는데 네. 이제 조금 걱정스럽죠. 전저점을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52주 네. 신저가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제 쫓아갈까봐 그래서 2,600이 깨질까봐 이제 걱정이 좀 되죠. 아주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나스닥 얘기해 주셔서 네. 최근에 넷플릭스가 네, 아주 급락을 했죠. 분기 가입자수 20만 명 감소하면 주가가 한 35% 폭락한 날이 예,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요런 걸 가지고 네. 이제 양축으로 좀 나뉘더라고요. 예. 누군가는 이제 네. 진짜 조심해야 된다. 네. 넷플릭스가 영원한 1등이지 않다. 지금 또 따라오는 뭐 애플 뭐 예, 예. 많다. 너무 OTT. 많으니까 OTT가 이렇게 너무 얘기하신 많으니까. 분들도 있고 예. 또 한 측은 넷플릭스의 그 경쟁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가 언제 주식사 이럴 때 사는 거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던데 대표님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이제 안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조금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 고점이 700불 정도 되죠. 고점이. 그런데 지금 250불 정도 되니까는 네. 되게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만 해도 이제 60% 넘게 떨어졌는데 지난번에 35% 급락을 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과거에 물론 성장주죠. 성장주라고 해서 그것도 코로나 이후에 회원수가 급속히 증가한 영향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방콕 하다 보니까 많이 봤죠. 영화관도 못 가고 그러니까는 넷플릭스나 뭐 기타 OTT 그런 거 시청을 하자.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 어차피 이제 엔데믹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지금 다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또 과거에 너무 많이 오른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쪽으로 이제 사업을 이렇게 전환시켜야지 그쪽에서는 이제 빼먹을 만큼 웬만큼 다 빼먹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뭐 국내 OTT 같은 티빙이라든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한된 그 회원을 가지고 이제 나눠 먹기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서로 빼먹기 식으로. 그러니까는 저도 그 넷플릭스를 이렇게 보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볼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그렇게 많은 게 있는데 왜 볼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보니까는 이거 회비 빠져나가는 거 보면 아까운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진입하기에는 조금 좀 머뭇거리는 그런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성장주들이 동반 급락을 하는 그런 형국이죠, 지금 시장이. 자,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남석관 대표님과 또 그 김 작가 TV에 나왔던 스윙 트레이더 성현우 선생님이랑 같이 식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두 분 다 하신 얘기 중에 공통된 것 중 하나가 요즘 참 힘들다. 힘들죠. 요즘 주식 투자하기 너무 힘든 것 같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지금 주식 하시면서 가장 큰 고민은 좀 어떤 걸까요? 역시 이제 대형주죠, 대형주. 대형주를 어쨌든 저도 이제 갖고 있으니까는 제가 이제 주로 대형주를 뭐 이것저것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기아차하고 삼성전자가 있는데 기아차는 요번에 8만 원 넘을 때 다 매도를 했어요, 그냥. 다 매도를 했고, 그래도 그 수익에서 이제 지난번에 6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기아차가. 그때 이제 조금 더 못 산 게 좀 아쉬웠는데 요번에 8만 원이 넘으면서 그냥 매도를 해버렸죠. 전부 다 8만 원에. 그러고서는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갖고 있죠. 그런데 제가 7만 1천 원 거기가 평균 단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구간인데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더 추가로는 못 사겠고,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고민스러운 거죠, 고민스러운 거. 성장주들이 어쨌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큰 시세를 내줬던 쪽 있잖아요. 그쪽은 보통 그 시세를 다시 그렇게 크게 내주려고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섹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반등 구간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반등이 좀 셌었었고, 네. 그러고서 현대중공업 같은 그 조선주 있죠. 그런 쪽은 이제 그 좀 차트도 좋고 꽤 많이 올라갔죠. 그 저가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만 그렇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의 그 나스닥이 하락이 언제 멈출 건가.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죠. 자, 지금 기아 이제 파셨다고 했는데 아까 얼마에 8만 원. 8만 원. 네, 요 날. 아, 파셨던 거고. 원래는 어느 정도 사셨던 건가요? 이거 네. 그래도 여기서쯤에 샀을 거예요, 여기. 여기. 약간의 이익은 보시긴 했지만 네. 지금 판이신 이유가 그나마 이게 장 전체를 조금 불안하게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추세를 타고서 지금 많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물대지. 네. 여기까지는 가기 어려울 거로 보고 다시 떨어지면 네. 다시 사자 이제 그거지 이제. 음. 그래서 일단은 팔아버리고 네. 주식이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많이 갖고 있어봤자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삼성전자는 좀 팔기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냥 네.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주 단출해요 그냥 삼성전자는 아주 그래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나빠요 그래프가 아주 나쁘네요. 그죠 이제 조금 알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6만 9천 원인가 8천 원 샀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물릴 줄 몰랐어요. 그렇지. 나도 여기가 7만 원대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 7만 원대니까는 괜찮을 거로 봤다고. 네. 그런데 요는 여기에서 21선 내려오면서 이걸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아주 급격히 나빠진 거예요. 이 여기 완전히 역배열이면서 위에서 바로 누르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여기서 강하게 세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지져줘야 되거든, 이렇게. 네. 근데 지금은 뭐 신저가인데 뭐. 이거 되게 나쁜 거지, 이거. 네. 그러니까는 52주 신저가를 뚫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조금 내가 공부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네네.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전에 올라가기 전에 고점이 여기예요, 여기. 그러면 이게 지지선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6만 2천 원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아. 그러니까는 저는 한 6만 5천 원쯤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제 외국인 손에 달린 거지 뭐. 네. 외국인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외국인이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죠. 이게 시가총액이 원래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원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한 18%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반도체가 실적도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팔아먹기가 좋다는 얘기죠. 원체 많이 갖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는 뭐 그 우리나라 증시가 어쨌든 신흥국 증시에 포함이 되어 있고 뭐 그 선진국 증시에는 아직 편입이 된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성장주죠. 성장주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는 그 이제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경제 성장률 예측하기를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요번에 미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 네.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팔고서 보자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7천억 전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고 삼성전자는 요즘에 보면은 순매도예요. 계속 네. 한 달 뭐 연초 대비해서 거기에다 기간이 또 그냥 계속 팔아제끼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6조 이상 기간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는 쪽은 개인들만 저를 비롯한 개인들만 그냥 사봤자 이게 택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대표님이 네. 지금 이게 6만 2천 원 정도까지 네.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뭐 그렇게 많이 반등할 거 생각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역설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그 빅스텝, 그 금리 인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또 그런데 이제 지금 당분간은 아니죠. 당분간. 그러니까는 지금 요동을 치고 립 서비스만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하고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3월 달에 한 것도 0.25. 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5월 4일 날에 0.5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뉘앙스에 따라서 네. 그러고서 또 지금 계획으로는 5, 6월 달, 7월 달 연거포 3번씩 0.5씩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또는 0.75까지 뭐 말을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통계로는 2번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는 시장이 별 영향이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각도로 보면은 그 코스피 같은 경우 네. 2600도 그 안심할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섣불은 뭐 많이 떨어졌다고 매수해 나가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코스피는 다시 또 2600 중반까지 또 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이 정고점이 2600이에요. 그래서 제가 2600이 요번에 바닥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정고점 여기. 이거 주봉이죠. 네. 코스피 주봉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정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정고점을 뚫고 갔잖아요. 네. 그러면 전에 정고점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보통 해주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해 두시면 이해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지. 그래서 지난번에 2600까지 왔었죠. 2600까지. 그러니까 지금 2600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2600이 2018년도 1월 달인가? 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 이 지금 2600에 있는 코스피가 네. 여기까지 갈 수도 있나요? 2400대인데. 거기까지 가면 큰일 나죠, 이거. 그죠? 큰일 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또 현금을 많이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건가요? 기회일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그 지금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게 네. 돈을 많이 푸는 그 유동성 문제도 있지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이 원인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빨리 그러면은 금리 인상도 한두 번 하고 네. 그러면 또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또 모르는 거니까는. 물론 그 인플레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딱 끝났다고 해가지고서 네. 또 그 복구하고 회복시키는데 그러니까 고유가도 좀 지속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금리 뭐 물가가 확 잡히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공급망 문제, 뭐 인플레이션, 그 전쟁 이런 게 복합적으로 지금 맞물려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큰 위기죠, 위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신규 매수하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늦춰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근데 좀 관망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죠. 미국 결국에는 미국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이제 그게 문제였던 거고. 네. 과거에 미국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신흥국 증시가 흔들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흥국들 중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상태는 벗어났지만은 신흥국들 중에서는 IMF 구제금융 신청한 나라 스리랑카 같은 경우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원화값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이게 나오는 게 이게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네,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조금 섣불리 이렇게 하방이 열려 있을 때는 바닥이 어디다 뭐 이렇게 섣불리 예단을 해가지고 매수에 들어가는 게 리스크가 좀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철저하게 그 매수는 조금 저 같은 경우 네. 유보를 하고 단기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급등하고 요번에도 그 휴일 날에 지금 나온 게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같은 경우 수출을 중단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팜유 관련 수혜주들이 급등하고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작은 금액 가지고서 단기 매매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가능한데 우리가 전통적인 그 대형주들 있잖아요. 네. 또 기술주들
빅테크 관련 이런 주식들을 매수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연준에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난 21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IMF 총회 토론에서 기준금리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을 이제 거의 공식화했는데 그럼 이제 5월 달일 텐데 그게 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지속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섣부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여기가 바닥이다 뭐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주가하고 미국의 이제 연준의 제스처하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시장을 조금 냉철하게 그리고 조금 바라보고서 바닥 확인 후에 또 주식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서 턴한 후에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는 실탄을 떨어질 때 다 써버리면은 정작 써야 될 때 실탄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쪽에 전쟁하고 있는 쪽에서 실탄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다 죽지.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는 현금이 실탄인데. 그래서 어려운 형국이 조금 더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그 과정, 지금은 바닥 따지기도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 바닥 따지기라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우리가 주가를 보고 코스피 지수 주가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지금은 바닥 따지기가 아니에요. 바닥이 아직 열려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방이 열려 있는 거죠. 아래쪽으로. 그럴 때는 더 관망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삼성전자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외국인도 사고 있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은 S-오일을 2,037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SK이노베이션은 1,212억 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S-오일은 최근 1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수세가 몰린 까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정유사들이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FM 가이드에 따르면 S-오일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89.85% 상승한 1조 1,946억 원 집계됐고 SK이노베이션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09.57% 오른 1조 53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상위 종목 2위 S-오일이랑 8위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의 상승이. 좋죠. 그러니까 그 S-오일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번에 유가 그 국내 기름값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항공주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이게 월봉을 봐서 그렇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이거 그 이제 미국의 요번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부터 투자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너지주에 실적도 좋을 거로 보고 그래서 이렇게 꽤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치고서 이쪽 고점까지 뚫기는 제가 보기에 조금 힘에 부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주들 우리 스몰캡에 있는 것들이 1월 달, 2월 달에 되게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브렌트유나 텍사스유 이런 것들이 130불까지 갔다가 지금 10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90불대까지도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러니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고유가에 이거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안 사죠, 이제.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요번에 그나마 좀 올라왔죠. 그러니까는 2차 전지 쪽이다 보니까는 2차 전지 쪽은 SK이노베이션 말고도 다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랐어요. 40만 원대까지 있다가 그 60만 원 넘어게까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별로 올라온 것도 없네. 그죠? 이제 얘네가 많이 샀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쪽에서는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요게 딱 올라가지고 이렇게 오늘 급락을 하면서 조금 떨어졌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포지션이 애매하죠, 지금.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시장을 좀 관망해야 한다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도 뭐 사야 하는 주식들은 좀 있을까요? 대형주는 아닌 제가 아닌 것 같아. 네. 이게 대형주는 철저하게 미국 주가를 좀 확인을 하고 바닥을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저 같은 경우도 뭐 물린 거야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팔기도 아깝고 게르기 게르. 그래서 추가로 더 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존버하자 이거죠. 그냥 네. 버티자 이제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아차 같은 거는 일단은 익절을 해버리고서 조금 이제 부담을 덜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떨어지는 하락장이잖아요. 어쨌든 네. 하락장에서는 섣불리 좋은 종목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주만 조금 트레이딩을 하는 편이고 대형주들은 지금은 일단 갖고 있는 거는 그냥 갖고 있고 네. 이제 팔아치운 거는 팔아치웠고 네. 추가로 지금 매수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냥 갖고 있는 편. 그럼 중소형주 중에서는 혹시 많죠, 그거는. 어떤 것도 좀 요즘에 아니, 그거 많잖아요, 그거. 그거 뭐예요? 저기 에그플레이션 네네. 관련 곡물 사료 관련주들 그런 것들은 오늘도 상한가를 먹은 그냥 또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속상하시면 안 되니까. 오늘 상한가 먹은 종목도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니, 그 사료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 네. 고려산업 같은 거 점상인데 갭상승 아니에요, 이렇게. 그 한탑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네.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갭상승으로 나와서 이게 투자 주의가 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으니까 잘 알죠. 과거에 영남제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밀가루잖아요. 그러니까 곡물이니까 밀가루값 많이 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칼국수집도 그 밀가루 가격 인상 때문에 칼국수 값도 올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식탁 물가가. 그게 그렇죠.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저성장이면서 성장은 안 되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에그플레이션은 식탁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요번에 좀 안타까운 게 세계 4대 곡창 지역에 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데도 곡창지대고 네. 그런데 그런 데는 또 이 비가 제대로 안 오고 가뭄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서 네. 그랬던 거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 때문에 이놈의 그런데 농산물 부족이라는 게 다른 제조업체하고 틀리게 금방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쨌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올해 내내 이 곡물은 이게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번에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아주 급등을 해도 보통 급등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3,000원, 2,000원대 있던 게 그래 13,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투자 위험까지 붙고서 그냥 급등을 했는데 제가 속이 무진장 상하죠. 이게. 이날 사놓고서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제가 야, 불과 10일 전에 네. 10일 만에 5배가 오른 거네요, 거의. 이게 이제 물론 사료도 하지만은 주가 저거거든요. 미국산 수입 쇠고기. 네. 근데 그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요날 올라가기 전에 나온 게 뭐였냐면 미국산 수입 쇠고기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한우 고기를 먹자, 한우 소고기를 먹자 그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네.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아무튼 이건 투기적인 종목이에요. 네. 투자 경고에 들어가서 거래 정지가 되고서도 이틀 연속 상한가. 네. 오늘 급락하다가 역시 이제 보합권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네. 그렇다고 이런 주식은 절대로 따라서 사시면 안 되죠. 기업 가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네. 하는 거라 지금은 이제 조심해야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제 에그플레이션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혜를 받는 업종 지금 대두값도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중국 같은 경우가 대두 사용량이 세계 최고인데 네. 그러니까 콩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팜유 인도네시아 수출 금지 이러다 보니까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 장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장 그런 회사가 또 상한가가 오고 그랬죠. 지금 이것도 보시면 네. 이게 이제 대두 관련 주식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점상이었죠. 점상. 네. 점상 나왔다가 풀렸다가 다시 말았는데 이거는 또 조금만 사갖고 있었어요. 많이 사갖고 있는 거는 이게 결국 그래야 되는데 그죠? 뭐 아무튼 이런 쪽들이 네. 지난번에 이제 이 흐름을 잠깐 보시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서 에너지 값이 급등을 하면서 GSE라든가 대성에너지라든가 중앙에너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서 이제 초기에는 미래생명자원 이런 것들이 또 급등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누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효성 OMB 그런 것들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바뀜으로 해가지고서 다른 것들이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팜스토리 네. 이게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양돈하는 데죠 주로 이런데 또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개별주 제가 작년 가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개별주. 개별주. 네, 그러니까 그 지수가 부진하고 네. 그럴 때는 개별주에 좀 집중을 하라. 그래서 시장 중심주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이런 쪽에서는 수익 날 종목들이 계속 있으니까 너무 또 이런 거는 근데 전업 투자자 아니신 분들은 좀 어렵죠. 하시기가. 그러니까 직장일 하시면서 이제 보기엔 그래도 또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쉬고 있을 때 샀으면 충분했었으니까. 그죠? 그 예측을 좀 하고서 이게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점상으로 간 게 아니고 쭉 올라간 거니까 아침부터 해가지고서 올라간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지난주에 조금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한두 달 더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개별 종목에 네.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그 대신 많이 올라간 거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니까 네. 그 손바뀜 이렇게 빨리빨리 네.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단 한 가지 원인은 높은 주식 사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 뭐 이런 개별주에서 특정 세력이 개입이 돼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절해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이렇게 이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